댓글 좀 상의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셔갖고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구축 아파트 강남 쪽에 뭐 매입해도 되냐, 뭐 구축 아파트 매입해도 되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송도는 어떻게 보고 계시냐? 구축 아파트 사야죠 지금. 구축 아파트. 왜냐면 구축 아파트밖에 나한테 주어진 선택지가 없어요. 예. 강남에 신축이 어디 있어요? 아, 강남에 반포만 신축이지 잠원동. 예. 나머지 다 살잖아요. 신축 아니어도 다 살아요. 그냥 편하니까. 송도 얘기하셨죠? 예. 송도는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값이 15주 연속 상승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2021년에 그 우리가 기억하는 김현미 시절의 대세 상승장 폭등장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선도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으세요? 그때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예, 예, 그때처럼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예,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합리적으로, 예, 오를 때가 오르고 네. 안 오를 때는 안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 그때는 그냥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전국이 다. 그런 일은 없어요. 아, 네.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 2021년에는 제가 돌이켜 보면은 아파트는 다 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 빌라도 오르고 뭐 원룸까지도 다 올랐었는데 그때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2021년에는 패닉 바잉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저도 보니까 근데 제 주변 친구들 중에 무주택자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이거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 패닉 바잉까지도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될까요? 예. 다 안 오를 거니까. 아, 그럼 오르는 곳은 어디? 예. 다 좋아하시는 데들. 뭐 굳이 예. 굳이 뭐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싶을 네. 정도의 시장 분위기라서 네. 거기만 올라요 지금. 강남 위주로 오르고 그러니까 있다. 2021년도 생각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예. 2005, 6년도 예. 그러니까 예전에 버블세븐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기억나시지 않을 나이들이셔서 아유, 저 뭐 그때 그래도 대학생이었습니다. 꼬꼬마 들이셔서 예. 그때 경험을 못 해오신 분들은 지금 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데 예. 그때랑 비슷해요.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랑 비슷합니다. 가는 아. 데만 가는 거. 가는 데만 간다. 그럼 요즘에 제가 보니까 강남이랑 마포 쪽도 좀 많이 오르고 용산도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지방은 이렇게 훈풍이 별로 없죠. 네, 안 올라요. 아, 네. 지방은 이거 이거 네. 여기 대구 신문이잖아요. 네. 주로 대구 분들이 대구 많이 예. 대구 심각하죠. 아. 대구 부산 제일 심각하죠. 아, 미분양 사태가 좀 심각을 하다. 아니요, 예. 그냥 매가 자체가 안 좋아요. 아, 매가 자체가 네. 좋지가 않다. 아,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이, 저는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시중은행이 주담대, 예, 주택담보금리라고 하잖아요. 네. 주택담보대출, 예,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진짜 주담대 생각하면 진짜 막 가슴이 막 아파오는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대출금리 인상을 또 유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또 2단계 스트레스 DSR, 그 이름부터 또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가계대출이 40일간 또 8조 원이나 또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예. 뭐 자세히 여쭤볼 것도 없는 게 예.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아, 네, 지금 뭐 다들 그 생각이 아니라 금리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위기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그런데 무슨 금리 인상 여파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옛날에 할 얘기고. 아, 근데 금리가 내려갈 것을 보고 있는데 또 정부나 관계 당국에서 혹시나 금리가 내려가면 또 부동산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냐, 은행을 통해서 또 이런 관측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예, 지금?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거냐? 안 되죠, 당연히. 어떻게 안 되냐면 될 때들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 길 가고 어설픈 데들이 이제 전혀 못 가는 거죠. 네,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아까 스트레스 DSR 얘기하셨지만 DSR이라는 게 생각을 한번 거꾸로 해보시면 좋은데 예. 소득이 많은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소득에서 이제 그 원리금 부담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막 캐비넷에 현대차 막 저 CI가 많은데 네. 요즘 현대차 연봉 얼마라고 나오던가요? 뭐 최근에 신입사원 1년차 9,500만 원? 아, 뭐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회사는 아니라고 했는데 네. 네. 빙글빙글 돌았거든요. 네. 9,500 신입사원 연수원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하면 얼마예요? 1억 9천이잖아요. 예. 네. 그런 분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나왔는데 한 연봉 한 2억쯤 아, 되는 분들, 이렇게 부부 예. 합산 2억쯤 되니까 뭐 17억까지 18억까지 대출 나온다고. 와. DSR만 봤을 때예요. LTV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예. 그게 현실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기업들이 돈을 많이 줘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는 집들, 아까 마포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진짜 오늘 오랜만에 사대문에 나왔는데, 아, 사대문, 강남, 여의도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의 연봉이 요즘 얼마일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
무슨 DSR 타령이야. 아. 다 넘어가 DSR 안 걸려요 DSR에. 이 사무실만 놓고 보면은 뭐 DSR 아주 안 넘어가는데. 예.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보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누군가는 걸리고 안 걸리고 특히 싼 집들에선 다 걸릴 수 있겠지만 예. 저 비싼 집에서는 요즘 연봉을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DSR 얘기 같은 거 금리 같은 거 얘기들은 이미 초월하신 분들이에요. 대출 받으려면 받아서 사면 돼요. 대신에 이걸 사도 될까라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못 사시는 거죠.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남 걱정은. 예, 그러면은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 처음에 이제 저희가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지 중에 하나가 뭐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그래서 집값 상승이 서울 외 지역으로 퍼질 것으로 보시냐 또 여쭤봤었는데 아까 말씀은 지방은 경기가 좋지가 않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그리고 서울에서도 그러면 중심 지역만 오르다가 어느 정도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게 진짜 끝없이 오르는 동네는 또 끝없이 오를 것이다. 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끝없이 오를 때는 계속 끝없이 오를 거고 예. 따라갈 때들은 따라갈 텐데 예. 문제는 지난 21년, 20년 이때랑은 다른 게 예. 따라가다 많은 데가 있을 거예요. 아, 그게 가장 문제고 예. 정부가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제가 봐서 확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모두 다 집을 하나씩만 가져라라고 거의 무슨 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집이나 외곽집이나 수도권의 외곽 이런 데들이나 다 같이 막 세게 가려면 다주택이 돼야 돼요. 다주택을 풀어줘야 된다. 네. 예. 근데 다주택이 안 되면 누구부터 죽냐? 지방부터 죽어요. 지금 겪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문재인 정부 2020년부터 그랬고 지금 이번 정부도 2년 내내 안 바꿔주고 있고 지금 갖고 있던 분들은 다 팔았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전월세도 못 구하신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다주택자가 없기 때문에 전월세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필요하신 분은 앞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60주인가요? 60 몇 주인가 연속 오르고 있잖아요. 전세값은. 네. 그러니까 결국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예. 다들 악순환이라는 그 악이라는 말에는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가 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네. 누가 봤을 땐 선순환일 수도 있어요. 집값이 오르고 전반적으로 올라야 분양도 잘 되고 돌아가는 게 이제 경제적인 건설 모습이죠. 경기에는 좋겠네요. 예. 아니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그 인건비나 뭐 모든 자재비나 다 오르는데 집값이 안 오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임금도 얘기했지만 네. 예. 회사 다니시는 분 돈 많이 받거든요. 네. 큰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근데 요즘 분양받기 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청약 통장은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 청약 통장 금리를 0.3% 올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청약 네. 통장에 넣어놓으신 금액들이 대부분 300만 원인데 300만 원, 500만 원. 뭐 네. 연 15%를 줘도 뭐, 예. 그러니까 의미가 크게 없어서 그거 사실 그냥 약간 티켓 같은 거 이거 없으면 입장을 못 하는데 티켓이다. 클럽에 들어가려면 네. 클럽 입장권이 네.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건데 그걸 티켓을 왜 없애나요? 그래서 그거고 아까 좀 분양받기 어렵다 말씀하신 거는 네. 어디까지나 서울 얘기고 지방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약 통장 금리를 0.3% 네. 올린다고 해봤자 네. 이게 실수요층에게는 실수요층에게는 네. 뭐 그리고 300만 원에서 0.3% 올려봤자 크게 이제 뭐 차이는 없는 부분이다. 큰 통장 예. 갖고 계신 분들이 뭐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지만 예. 뭐 거기서 금리 많이 준다고 그분들 입장에서 네. 몇십만 원 더 받아봤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참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댓글 보니까 이제 여기에 집값이 더 올라 참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 뭐랄까요 그 대기업 다니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연령대가 많으신데 또 네. 주택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주택 가격 상승이 또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네. 부분이니까 물론 뭐 저 같은 서민도 있고요. 그런데 각종 이제 규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쭤볼게요. 서울시의 경우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가 이걸 좀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면적을 좀 넓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보통 그런 동네잖아요. 삼성동, 뭐 청담동 이런 동네들이었는데 이걸 네. 이제 더 넓히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간 토지거래 허가제로 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세요. 효과가 있었죠. 거기만 더 올렸죠. 그래요? 정 너무 명쾌했던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란 예.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살아. 오히려 라는 그 거를- 동네만 여기는 인증받은 부자 동네다 이런 정부 식으로. 공식 인증, 예. 서티파이드 이런 느낌인 거죠. 아, 다 그거 사고 계시고 심지어는 지금 다주택 아까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랬더니 다들 그냥 다 정리해서
거기 하나씩 사는 거죠. 똘똘한 한 채 어쩌고 예 거기로 네. 딱 가는 똘똘한 정도가 이제는 예. 정부 공식 인증 지역만 들어가겠다. 아. 그러니까 지금 몇 개 구역이 이렇게 있지만 이걸 만약에 확대해가지고 예. 강남, 서초, 송파, 용산까지 확대한다. 그러면 거기만 더 가겠죠? 아 그러면은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아까도 토지거래구역 허가구역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네.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삼성동이나 청담동이나 이런 데는 허가구역이고 그러면 반포 같은 경우에 요즘에 반포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에 하나인데 반포는 또 허가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뭔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뭐 서울시장님 머릿속에 있겠죠. 서울시장님 머릿속에. 그래서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 서울시장님이 반포 동장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반포만 챙긴다고. 그러니까 반포 잠원동 이쪽은 엄청 올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속칭 뭐 삼청대잠 이런 이쪽은 또 이제 허가구역이 돼 있고 근데 그 평당 가격으로 보면은 반포가 더 비싼 경우도 많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네.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면 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좀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 수도권 쪽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또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 또 이런 계획도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린벨트 얘기하면은 또 분명히 두 부류 나뉠 거예요. 예. 거기서 옛날부터 사셔가지고 나도 드디어 한번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막냐 이러는 분이 있고. 예, 근데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있겠죠. 근데 예. 그런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예. 뭐 개인 재산권이니까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땅이라는 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집도 없는데 음. 땅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어. 제가 그래서 그 재산 공개 내역들 열심히 보는데 아 네. 공직자들. 예. 있는 분들이 땅 갖고 있지. 아. 집은 그분들 집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예. 다 집은 하나. 네네. 땅이 다 막. 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무주택자 엄청 많고 전세 다 전세 사시고 자기 지역구에. 네. 하지만 땅 땅은 많이 갖고 있다. 땅이 예. 많으시다. 그래서 땅 네. 많으신 분들이 네. 우리 머릿속에 가난한 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고 아. 저 지방으로 가셔도 분홍들은 땅 진짜 많습니다. 네. 그분들이 말 직업이야 농부지만 네.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 그래서 땅이라는 거야말로 진짜 부자들의 영역. 일반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인데 여기에 땅 가치를 갑자기 정부의 힘으로 확 살려주는 일을 해버리면 그분들만 좋잖아요. 그렇겠네요. 그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네. 그린벨트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 때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테두리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여기 네. 좀 그래도 녹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럼 목적이 녹지가 있었으면이잖아요. 네. 근데 왜 녹지를 없애요? 어. 근데 거기다가 또 뭘 짓는다고요? 뭐 임대주택 같은 거 지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왜 임대주택 단지를 만들어야 되냐? 이것도 나오고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은 왜 외곽에 살아야 되냐? 어. 뭐 기타 등등. 네네. 지금은 외곽을 개발할 때가 아니라 도심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절대 얘기 안 나오고 아까 심지어는 뭐 그린벨트에다가 뭐 빌라를 지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아까 빌라도 정부가 이제 아파트 전세 시장 안정을 해서 빌라를 짓겠다고. 어. 아니 그럼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너는 쌍화차를 마셔라.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아파트 전세를 원하는 거지. 네. 빌라 전세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원희룡 장관 때 빌라 전세를 다 죽여놨기 때문에 어. 지금 빌라 전세 아무래도 아무도 안 들어올 거예요. 어. 그럼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홀린 듯이 지금 네, 예.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린벨트는 네. 항상 그린벨트 해제는 늘 반대하는 입장이고 네. 예전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 잔뜩 풀어가지고 지은 게 세곡 내곡 우면 그렇죠. 예. 그래서 집값이 잠깐은 잡혔는데 거기다가 제가 생각했던 수준의 집이 들어온 게 아니라 조금 약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사용될 거면 너무 아깝게 땅이 사용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거기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죠. 네. 예, 그런 생각. 고급 주택을 더 지어놔야 될 동네에 아쉽게도 좀 일반 아파트를 지어놨다. 슬프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좀 분산이 안 됐다. 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네네. 그 규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까 이제 댓글에 잠깐 보니까 네. 뭐 서민들 얘기는 아니네 이러는데 제가 밑에 보면은 서민 부동산 관련된 질문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네네. 이거 라이브입니다. 예, 네.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이제 규제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공급 원가도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뭐 이제 콘크리트 비용 등등, 철근 비용 등등 많이 상승을 하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는데 재건축 재개발도 그래서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이거 제가 기억하건대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50년
50년이 넘었죠. 71년도에 지었으니까 50년이 넘었고 뭐 압구정 등등 뭐 재건축 재개발한다는 아파트들 잠실 5단지 등등 네. 굉장히 많이 아직도 좀 쌓여 있습니다. 예. 네. 숙제가 좀 쌓여 있는데 이런 해결 방안을 좀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예. 집값이 안 오르면 다 안 돼요. 슬픈 내용이라서 예. 네. 집값이 다 많이 올라줘야 A급 지역부터 다 잘 되고 나머지 집값이 지역들은- 오른다는 전제 하에 이제 사업성이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웬만한 아파트들이 건축비를 부담하면은 지금 시가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오른 게 없는데 뭐하러 돈 들여서 새로 짓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차라리 많이 오를 때를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아까 다 웬만한 지금 구축들은 안 보는 거죠. 어차피 이거 뭐 재건축해봤자 별거 없는 걸 이런 생각이 나오는 순간 싹 정리해서 될 놈들만 가는 이런 모습이라서 이 문제는 정부가 해주고 말고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되면 되는데 예. 뭐 제일 쉬운 건 아까 원가를 낮춰주는 방법이고 예. 그러면은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내려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어요? 그럼 용적률을 갑자기 팍 올린다거나 건폐율 용적률을 그냥 완전히 풀어줘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그건 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지었을 때 아까 그린벨트 해제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예. 녹지어야 되는 지역을 푸는 거랑 마찬가지로 적당한 용적률이 있어야 되는 데를 용적률을 확 줘버리면은 갑자기 닭장이 되잖아요. 그럼 닭장 지어서 파는 분들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 닭장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또 싫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시장에서 알아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거 상품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하고서 안 사실 수도 있고 뭐 좋으니까 살 수도 있고 근데 그러려면 그런 또 지역들도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용적률이 높아도 사야 되는 그런 핵심지가 있고 네. 아닌 지역들은 그렇게 하면 아주 다 버려버린다. 네. 너무 시장이 명쾌하게 생각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 얘기도 맞지도 않아요. 대신에 알아서 하면 되는 거겠죠. 나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용적률을 끌어올려서 하는 거고. 네. 근데 그거를 너무 정부 기관에서 너는 여기까지만 해, 너는 여기까지만 해를 왜 다 정해주냐. 그게 뭐 벌써 70년대 방식 아닌가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데 또 우리 또 2030, 2040 세대까지 무주 405 네. 갑자기 곧 40이어서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예. 네, 그 무주택자가 또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들 내 집 마련 방안을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내 집 마련 너무들 청약만 보고 계셔가지고 네. 청약 목매시는 분들은 진짜 계속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답도 없기 때문에 네. 청약을 기다리실 거면 뭐 고도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계속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까지 기다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네. 그거는 뭐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청약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말을 잘 안 섞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294만 대 1이잖아요. 네. 아니 로또를 사놓고서 난 언젠가 될 거라고 네. 믿는 분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그냥 계속 사세요. 이 말. 네, 네. 만 원씩 사다 보면 언젠가 3등도 되겠죠. 뭐. 네. 근데 청약은 되면 되고 안 되는 거다 보니까 빼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제 생각에는 자기 집은 좀 사서 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다들 또 우리 시작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이 무슨 꼭 자산 증식에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그렇죠. 막상 내 집 마련의 핵심은 나와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사느냐에 먼저 있어요. 맞습니다. 그걸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네. 사서. 근데 지금까지는 안 사도 됐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전월세를 구하기가 쉬워서. 예. 근데 지금 전월세를 못 구하는 쪽으로 정부 계속 유도를 하고 있다 보면 그러면 사야 되잖아요. 억지로. 그러면 그래서 하루빨리 내가 들어가 살 만한 집을 사야 되는 거지 오를 만한 집을 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20년 뒤에 돼요. 예. 그럼 20년간 우리 가족들은 왜 고생을 하고 있냐고요. 우리 아빠의 우리 엄마의 그 욕심 때문에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그런 거 말고 그래야 애도 많이 낳는데 애들도 살기 좋고 한 동네에 빨리 들어가셔서 애기 성장하는 과정 같이 좀 느끼시면서 그러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베스트인 거고 아니면은 그건 좀 빼놓고 나서라도 지금 살기 좋은 동네에 내가 들어가 살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은 내 집 마련은 어렵지 않은데 자꾸 돈 벌어야 되겠다만 되시는 거죠. 이러면 답은 안 나와요 지금부터. 왜냐면 지금은 가는 데만 갈 건데 네. 그럼 여유가 없는 분들은 그럼 안 사냐고요. 안 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다주택자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저는 뭐 해당되는 케이스는 아닌데 네. 그 결혼을 해가지고 네. 아기가 이제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있거나 그러면 뭐 특공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뭐 신혼 특공이다 무슨 자녀 특공이다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뭐랄까요 그런 해당되시는 분들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실까요? 되면요 조건이 예. 되면 특히 다자녀 특공 같은 거 되면 하시면 좋죠. 애 셋 빨리 낳으시면 되죠. 애 그것 때문에 셋 낳기는 빨리 먼저 낳으세요. 아유 그 앞서가시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진짜 젊은층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또 이제 사회 관념과 이런 통념 문제기도 한데
그러니까 집이 있어야 장가를 간다, 결혼을 한다 이런 생각하시는 그 젊은 세대도 많이 있고 내가 집이 없는데 물론 이제 뭐 벌이가 좋은 분들이라면 뭐 천천히 자기들이 이제 결혼해갖고 벌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집이 없는데 집도 못 사는데 장가는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주변에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왜 인생 지레짐작 포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 그렇지 지금 우리 선생님 네. 계시지만 네. 여자들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여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하죠. 네. 저는 그런 사람 안 네. 만나는 게 맞지 않나 네. 생각이 들어요. 그 무슨 집안 사 갖고 왔다고 결혼 안 해주고 이거 무슨 뭐 네. 아니 인생은 같이 가는 건데 네. 그럼 그런 사람하고 같이 못 가는 거죠. 저는 이게 좀 명확하거든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네.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네. 생각이 일치하면은 진짜 옛날 60년대 70년처럼 반지하방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네. 주변에 되게 많아요. 네. 네. 돈을 못 버시는 분들도 이미 오피스텔에도 그냥 같이 시작해서 돈 잘 모으고 계세요. 근데 뭐 완성된 사람만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언론도 자꾸 심어주고 기사 나오고 하니까 자꾸 들이짐작 안 해버리잖아요. 결혼도. 언제 다 갖춰가지고 애 낳고 돈 다 벌어놓고 애 낳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것도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자기 레벨이 자꾸 올라가면서 아쉽지만 그래도 그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지가 돼야지. 돈 다 벌고 집 다 사고 53세에 애 낳을 거냐고요.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는 목표가 약간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자꾸 네. 뭐 자산이 얼마, 뭐 자꾸 남 눈치 보면서 차는 뭐 몇 cc 이상, 뭐 집은 뭐 몇 평 이런 거 됐고 네. 그냥 행복하게 나는 어떻게 살겠다를 마음이 서로 합치되는 분하고 같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네. 한 발 한 발 하면 다 되고 지금 대출도 70% 되잖아요. 예. 그리고 옛날부터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이런 정부 대출들 전 매매가 5억 원 이하는 매우 쉽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전국적인 기준에서는 쉬워요. 예. 어려운 게 어디냐 서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논리는 늘 서울 사는 사람들이 답이 없는 거고 네. 나머지 지역은 열려 있어요. 그냥 하면 돼요. 제도상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단 우리가 맨날 머릿속에 골치 아픈 건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고 서울에서 얼마나 또 연봉 많이 받는 분들이 투덜투덜 하는 것들을 왜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는 거죠. 하면 되는데 뭐 너무 답답해요. 보고 있으면. 네. 이제 사장님 유튜브를 제가 종종 보고 있는데 그걸 네. 보니까 그 서울의 이제 서부선, 그다음 위례 신사선 같은 네. 그런 이제 전철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교통망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기도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니까 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 그 동안에 전기차 보조금 작년에 3조 원인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3조 원이면 사실 전철 애지간한 거 착공하고도 남죠. 네. 예. 지하철, 다리, 예.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사실 최고의 복지예요. 예. 왜냐면 아까 우리 좀 전에 서울 얘기했지만 네. 서울에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다니기 쉽게 해드리는 게 그런 수많은 교통시설의 개선이잖아요. 하면 되죠 뭐.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돈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얼마 안 돼요. 무슨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속도로 까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정부 예산이 너무 커져 있다 보니까 뭐 네. 600조 원 중에서 그 사업비가 1조 얼마, 2조 얼마인데 그것도 한 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쪼개서 나가는데 네. 그럼 좀 해주지.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시간만 줄줄 끌고 대표적으로 서부선은 뭐 제가 알기로 50억 원인가 그런 맞아요. 의견 차이로 네. 진행이 안 돼요 서울시랑.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무슨 무슨 뭐 반려동물 센터인가 300억인가 400억 짓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서울도 아니고 저 밖에다가 네.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뭔가 쇼잉에 두는 거 아닐까?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거 대표적으로 뭐 상하수도 같은 거 네. 도로 지하철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잘 안 보이는 데는 돈 안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쇼잉하는 데만 돈이 자꾸 들어가는 이런 일들은 정말 그냥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은 너무 우리의 생활보다는 쓸데없는 거에만 저렇게 관심을 두는구나 그렇게 보면은 네. 점점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다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잠깐 저희 댓글 좀 상의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셔갖고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지금 구축 아파트 강남 쪽에 뭐 매입해도 되냐, 뭐 구축 아파트 매입해도 되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송도는 어떻게 보고 계시냐 네. 예, 이런 질문들이 좀 있는데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개별 상담을 그래도 오랜만에 어렵게 모셨으니까 예. 구축 아파트 사야죠 지금. 구축 아파트 왜냐면 예. 구축 아파트밖에 나한테 주어진 선택지가 없어요. 예. 신축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신축 살 때까지 아까 돈 모아서 기다리면 그 신축은 기다려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집은 낡았다 하더라도 네. 이 위치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소비하기 딱 알맞은 거다 그러면 사시면 돼요. 근데 다들 신축만 오른다더라 오른다더라 이 네. 오른다더라가 나의 결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덜 오르면 어때요? 네네. 대신에 내가 지금 다니기 좋고 살기 좋은 지역이면은 근데 그게 지금 강남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강남에 신축이 어디 있어요? 아, 강남에 반포만 신축이죠. 잠원동하고 예. 나머지 분 다 살잖아요. 네. 신축 아니어도 다 살아요. 왜냐? 편하니까. 편하면 사는 거예요. 안 편하면 절대 사시면 안 되죠. 네. 구축 아파트는 앞으로 안 편하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아까 송도 얘기하셨죠? 예. 송도는 인천 얘기니까 네. 가격도 많이 눌렸었으니까 음. 눌렸었을 때 사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 그때는 안 사시고 왜 지금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네. 근데 그때도 못 샀으면 지금도 사기 어려워요. 2년 전에 얼마나 송도 많이 빠졌는지 아세요? 송도 엄청 빠졌죠. 네. 그때 샀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은 좀 늦었다. 아니 늦은 게 아니라 네. 그때도 못 샀는데 지금 어떻게 사냐는 거죠. 생각이. 아, 결정 못 하실 걸요라는 얘기예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까 이제 위례신사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위례신사전 얘기도 하면 저도 주변에 이제 네. 다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실수요층이잖아요. 근데 네. 위례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네. 위신선이 금방 생길 줄 알고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거를 금방 놔준다 그래갖고 위례로 들어갔는데 이게 하세월이요. 그 안에 무슨 트램도 놓는다 그랬는데 트램도 네. 안 났어요. 그래갖고 위례에서 서울 도심으로 나오는데 거의 1시간 반, 2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네. 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위신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부선 얘기도 했는데 이 서부선의 경우에도 저 젊은 층이 서부 쪽에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네, 근데 네. 서부선의 경우에도 지금 하세월이 왔고 이게 과연 언제쯤에나 우리 뭐 50살, 60살쯤에나 해결이 되겠냐?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또 오래된 아파트 그러니까 네. 뭐 자산 같은 거를 생각하다가 이제 행복한 시절을 놓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단지,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 네. 저희 이제 부모님 뭐 주변 지인들이나 보시면은 그 아파트에서 그냥 계속 사시는데 굉장히 나갔잖아요. 굉장히 나갔는데 재건축은 굉장히 미뤄지고 있고 이게 사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제 다 7순 8순이 되셨어요. 그래갖고 네. 과연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런 데를 살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서울의 특권층만 그렇게 대변하는 거냐 다 이렇게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이 상황이에요. 있는데 네네. 저는 댓글 다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네. 서민입니다. 서민이고 저야말로 진짜 그 아파트 네. 그런 실수요층이었다 그런 실수요층이고 그런 네. 나이에 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많이 놓쳤습니다. 그 놓친 얘기도 하는데 제가 한두 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십몇 년 전에 쌀 때 살 수 있었는데 다 놓쳤습니다. 다 놓쳤고 늦게 샀는데 지금 대출 갖고 살고 있어요. 근데 제 네. 얘기는 뭐 이 정도 드리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대표 간증이죠. 네. 간증이죠. 아니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네. 댓글 보시는 분들 중에 저거 뭐 서울만 대변하는 거 아니야? 뭐 지방 부동산은 그럴 수도 있는데 저 뭐 지방 부동산 살 정도로 저도 돈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네. 물론 지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뭐 부산 해운대 그다음에 대구 수성구 대전의 둔산동 이런 데는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쪽은 그래도 학군이나 그런 또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 또 유지가 될까요? 서울하고 비슷하게. 애를 낳냐 안 낳냐에 달려 있죠. 애는 낳나 안 네. 낳느냐. 예. 그리고 뭐 자꾸들 교육제도 얘기들 하시는데 예. 교육제도 바뀌면 지방 가서 내신 잘 받아서 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잖아요. 예. 이번에 뭐 의대 증원 얘기 의대는 좀 나오니까 그렇죠. 갑자기 뭐 세종시 가야 되네, 네. 뭐 네. 청주 가야 되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내려가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교육제도도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음.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지방시장이야말로 애를 그래도 서울보다는 많이 나니까 도라는 가는데 네.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가 있고 네.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있고가 너무 명쾌하다 보니 네. 예. 결국은 절대적인 인구가 줄면 답은 없어요. 네. 인구가 줄어도 답 있는 도시는 서울밖에 없어요. 네. 예. 서울은 계속 줄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도 이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의 얘기를 지방에 적용하면 안 돼요. 지방은 인구 줄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안 줄어들게 해야 돼요. 옆지자체에서 무조건 뺏어와야 돼요. 사람을. 아, 제로섬이에요. 네. 내가 잘 되려면 얘가 죽어야 돼요. 이제 네. 지방은. 모든 게 다 엮여 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무조건 친기업으로 가가지고 더 좋은 회사들 유치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되는 데가 뭐 지자체가 해서가 아니라 네. 천안아산인 것 네. 같아요. 천안아산 저희 뭐 동네입니다. 아, 왜 그런가? 가까우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가까운 데들은 내버려둬도 되고 나머지 데들은 안 되잖아요. 잘 기업에서 아무리 유치해달라고 뭐 삭발식을 해도 안 오잖아요. 예.
그거부터 먼저 바꿔야 되지 않나? 사람들이 지자체장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예. 친기업 정서부터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거 없이는 저는 지방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딱 하나만 봐요. 친기업 정서냐? 음. 아까 그 천안 아산은 별개예요. 거기까지는 네네. 서울 수도권이니까 빼고 네. 진짜 지방에서는 친기업이냐 아니냐 뭐 예. 이거 하나만 남는 것 같아요. 기업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한 게 뭐 복합 쇼핑몰이 있냐, 뭐 코스트코가 있냐 그거 아. 아니겠어요? 네. 없는데 매우 많죠. 예, 네. 그렇죠. 네.